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말의 카라에서 토미오카 기우가 귀살대 검사가 아닌 혈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우가 사내미를 살해하고 도마와 함께 나비조타에 갔다가 시노부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마가 얼음 혈기 기술 시연에 그들에게 날리자 기우는 물의 호흡을 시연해 그 얼음들을 쳐냈고 시노부에게 여긴 내게 맡기고 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럴 수는 없다고 했고 자신도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시노부가 한번 한다고 하면 고집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쩐지 반가운 기분이 들었고 자신이 최대한 시노부가 다치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도마를 상대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도마는 씩 웃으며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나를 막아보라고 수백 개의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는데 기우는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을 시연해 자신의 간격에 들어온 창들을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 기우는 그대로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도마는 기우가 호흡을 하길 기다렸다가 미세한 얼음 결정들을 뿌려 마시게 했죠. 하지만 기우는 그 순간 자신도 얼음 혈기술로 도마의 얼음들을 뒤덮었고 입자가 커진 얼음들은 무거워져 땅에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야 기우는 도마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물의 호흡 검술로 도마를 공격했죠. 도마는 역시 내가 재밌는 녀석을 키운 것 같다며 웃었고 도마는 자신의 분신을 하나 만들어 뒤에 있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공격하겠습니다. 시노부는 기우가 저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응원만 할 수 없다며 벌레 호흡을 시연해 도마의 분신을 상대했죠. 도마의 분신은 본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존재. 카나와 시노부는 그 분신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벅찼는데 시노부가 그 분신을 찔러봤지만 단단한 얼음을 뚫을 근력이 부족했기에 그 안으로 독을 주입할 수가 없었고 분신의 힘에 튕겨 나갈 뿐이었습니다. 카나오 역시 자꾸만 도마 분신에게 움직임을 익혔고 배연하지 못하여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기우는 그들을 신경 쓰느라 도마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압박을 당하고 말았죠. 도마는 얄팍한 인간의 정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지 내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사로운 정이 없어서 그렇다 라며 기우를 철부채로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자신들이 기우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에 쓰고 싶지 않았던 수단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시노부는 카나오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카나오는 꽃의 호흡 정형 피하는 줄 아는 시연에 도마 분신의 움직임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받고 빠른 스피드로 도마 분신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공격들을 유도해 피해냈죠. 그러자 그 순간 시노부가 아까와는 다른 엄청난 힘으로 파고들어 분신 도마의 몸을 연속으로 꿰뚫어버렸고 독이 주입되자 도마의 분신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시노부의 움직임을 보고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지? 라며 신경쓰다가 기우의 얼음 혈기소가 합쳐진 생생유전 빅룡의 춤에 몸 이곳저곳이 크게 베어버렸죠. 기우는 네 녀석 역시도 다른 걸 신경쓰느라 방심하는 거 마찬가지구나 라고 했고 도마는 당황하며 재생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느새 카나와 시노부가 자신을 둘러싸아 공격을 벗었고 도마는 누적되어가는 시노부의 독과 일륜도의 베인 상처들 때문에 재생이 더디게 되어갔습니다. 도마는 그의 마지막 힘을 짜내 자신의 몸을 얼음으로 만들며 자폭했고 기우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지키기 위해 그 얼음들을 몸으로 막아줬죠. 그런데 도마의 얼음들은 기우에게 흡수되기 시작했고 기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마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도마는 이대로 그냥 죽을 수는 없다며 네 녀석과 한 몸이 되어 인간이 가진 감정이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다고 했죠. 기우는 그런 도마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이미 도마는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버린 상태였고 기우는 어찌되었건 도마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노부와 카나오 역시 숨을 돌리며 찝찝하긴 하지만 드디어 언니 카나의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기우가 조심해!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고 철퇴가 날아와 기우와 부딪혀 기우가 멀리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시노부가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을 바라보니 암주 히메지와 교메이가 있었죠. 기우는 몸을 일으켜 세운 뒤 교메이를 바라봤고 교메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누나 치타코를 죽인 장본인 모든 일의 원흉인 그자라는 걸 알아 분노라며 뛰어가 물의 호흡을 썼습니다. 기우는 방금 전까지 도마와 싸우며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도마를 흡수해 그만큼 힘이 보충이 되었고 기우가 날린 공격을 방어한 교메이는 힘으로 밀리며 뒤로 쭉 날아갔죠.
교메이는 자신의 힘으로 압도하는 혈기는 처음이라고 놀랐고 기자는 확실히 위험하니 이곳에서 확실히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우와 교메이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서로가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며 두기를 모으고 있었죠. 시노부는 이 공격으로 둘 중 한 명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서로 부딪히기 전에 시노부가 중간에 난입해 둘 다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기우는 시노부에게 왜 나를 막는 거냐며 저 남자는 츠타쿠나를 죽인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시노부는 그래도 교메이 씨는 나와 카나의 언니를 살려준 생명의 은이라며 네 손에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그날의 일 혈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엄마 아빠를 살해하고 자신들 역시 잡아먹으려고 했던 걸 교메이가 살려줬다고 했죠. 그러면서 시노부는 교메이에게 분명히 당신은 기우의 가족들이 전부 혈기에 죽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기우가 살아있으며 츠타코 언니는 당신의 손에 죽었다는 소리가 어째서 들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교메이는 그의 이미 혈기에 의해 부모를 잃은 너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혈기가 됐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라며 미안하다고 했고 시노부는 기우에게 그때 당시에는 혈기가 되면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 줄 알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설득했고 애초에 혈기가 곳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아니냐고 했죠. 이 모든 것의 원흉은 교메이가 아닌 혈기, 이 세상에 혈기라는 존재를 퍼뜨려 놓은 무잔이 원흉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지금까지 자신이 복수심에 불타올라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서서히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껏 죽여온 무고한 귀살대원들이 생각이 났죠. 그의 기우는 자신은 결국 헛된 삶을 살아왔고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며 그래도 시노부 네가 살아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는 말 끝으로 자신의 일륜도로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노부가 뛰어와 기우의 귀싸대기를 날렸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대로 비겁하게 혼자 도망치려고 하는 거냐고 예전에 들깨로부터 나를 지켜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느냐고 했죠. 기우는 어릴 적 시노부가 들깨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들깨를 쫓아버리며 무서워 말라고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줄 테니 나만 믿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혈기인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자신은 무장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노부는 그 부분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볼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편이 되어 함께 싸우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이미 그자는 우리 대원들을 죽인 혈기인데 귀살대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고 시노부는 물론 기우의 죄가 전부 사라지는 않겠지만 그가 무장을 퇴치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그들의 죽음도 헛되이 되진 않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노부는 자신이 잠깐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신의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살짝 찌른 뒤 순간 귀기를 내뿜으며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고 교메이와 기우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시노부는 사실 그동안 카나의 원수를 갖기 위해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상현의 혈기들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혈기의 피를 추출해 만든 약으로 잠시 동안 혈기가 되어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했죠. 그래야 이 힘으로 아까 도마의 분신을 상대하여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명히 자신이라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기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꼭 도와달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알겠다고 했고 갑자기 슉 하고 사라지더니 나비여태 근처에 있던 귀살대원 한 명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시노와 교메이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고 했죠. 그의 기우는 이 자식은 도마에게 붙었던 접자로서 예전 카나에가 살던 곳의 위치와 지금 이곳의 위치를 알려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런 건 미리 말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혈기가 되더니 뭔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성격으로 변한 거 아니냐고 불틀거렸죠. 기우는 자신은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무표정하게 말했고 시노부는 속으로 자약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노부는 할 수 있다면 상인의 혈기들의 다양한 피를 모아올 수 있겠냐고 했고 그렇게 된다면 무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고 기우는 저번에 수다 떨기 좋아하는 도마 녀석이 상인들의 위치를 떠들어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기에 그들을 대체해보겠다고 했죠. 그의 교메이는 자신도 함께 돕고 싶다며 기우에게 악수를 청했고 기우는 아직 나는 너를 용서한 게 아니니 친한 척하지 말라며 그 악수를 거부하며 상현육의 혈기가 있는 유학으로 떠나게 되었고 시노부는 교메에게 이번 임무는 자신이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유학은 아무래도 예쁜 유해들이 많이 있으니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너는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기우는 그냥 상현의 혈기를 찾아내서 퇴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유학은 여러 민간인들이 가득한 번화가에 있기에 상현의 혈기가 무턱대고 싸운다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혈기를 조용한 곳으로 유인해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렇다면 상현의 혈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분명 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유녀들이 널 쳐다보느라 난리가 날 테니 싫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아무래도 지금의 넌 조용히만 있으면 여자들이 좋아할 외모니까 시선이 집중되면 잠입에 방해되지 않겠냐고 했죠. 신호부는 속으로 내 남자를 다른 여자들이 해벌쭉하고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툴툴거렸고 옆에서 카나오는 신호부님은 솔직하지 못하시군요 라고 했고 신호부는 얼굴이 붉어지며 카나오에게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녀들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일단 신호부의 말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게 지붕 위에서 상황을 살펴봤죠. 카나오와 신호부는 유녀로 위장 취업을 했고 그녀들은 신입임에도 예쁜 외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신호부의 명령에 의해 최선을 다해 그곳의 일을 해냈지만 신호부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매 순간순간 욱하는 성질에 손님을 때려 눕힐 뻔했죠. 그러다가 어떤 한 비열하게 생긴 손님이 들어왔고 유녀들에게 엄청나게 거들먹거리며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신호부는 그를 보자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고 그 역시 신호부를 보고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그는 최근에 상현호의 공세에 들어간 카이가쿠였고 그는 신호부에게 어디 술 한번 따라보라고 거들먹거리자 신호부는 차마 혈기 녀석에게 술을 따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이가쿠는 지금 감히 손님은 왕인데 내 말을 듣지 않냐며 깽판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고 온 그 가게의 오이라는 신호부에게 지금 이 손님은 내가 특별히 모셔온 손님인데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신호부는 그 오이란 역시 혈기라는 것을 알아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움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갈등을 했죠. 그때 오이라 나키는 내 말을 무시하느냐며 신호부를 향해 돈찌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며 바퀴에 팔이 달려 공중으로 날아갔고 기우가 나타나 내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우와 신호부가 다시 재회하여 오해를 풀고 같은 편이 되도록 전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호부와 컨셉이 겹치는 원작의 탐험의 능력을 신호부에게 부여해 신호부가 부자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